네, 오늘 오전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 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10시 31분쯤 경기도 화성시 1차 전지 제조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방금 이제 김동연 지사의 이런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는데 이 큰 불은 오후 3시 10분 정도에 잡혔다고 해요. 네. 현재는 어떤 상황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전 10시 31분에 지금 화재가 시작됐고요. 약 5시간 후인 3시 10분경 큰 불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진이 됐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것이 그러니까 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화재라든지 지금 여기가 리튬 전지 공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발 우려가 없는 상태로 소방에서 지금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3시 10분 경부터는 우리가 지금 결국은 이제 추가적인 리튬 전지의 폭발이나 예. 화재가 번지는 그런 상황을 막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지금 구조대를 투입했고 거기에 이제 지금 실종자 수색한 상황이죠. 현재는 그러면 완전 진화가 된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아마 지금 요거는 지금 소방당국의 브리핑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지만 예. 현재로서 제 예상으로는 거의 완전히 되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 폭발 우려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방당국이 이 리튬 전지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그 작업 중에 폭발이 일어났다. 이런 목격자의 진술을 네. 확보했거든요. 네.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2층이요. 지금 이렇게 3 공장이죠. 11개의 공장 중에 예. 3건물인데 이 3건물 2층에서 리튬 전지를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장에는 35,000개의 리튬 전지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이 검수하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2층에서 폭발이 있었다. 이런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리튬 전지에 의한 화재가 시작됐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장 검증을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목격자 진술에서 거의 이제 정확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리튬 전지가 지금 큰 화재로 이어지는 시초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보는 대목입니다. 네, 방금 전에 그 경기소방본부장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이 전지에 대한 패킹 중에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킹이라는 것이 이제 시중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네. 이런 패키징을 하는 작업일 텐데 네. 이런 과정에서 이 전지가 폭발을 했다. 좀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화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리튬 이온의 그 구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제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게 되고요. 예. 거기서 과열되면 화재와 폭발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튬 이온은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소 주기상에도 이게 주기호상 3번째로 지금 가벼운 금속에 속해요. 그만큼 에너지 밀도가 높고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고 또 그만큼 또 이게 거꾸로 폭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리튬 이온이 여러 가지 지금 생활에 많이 지금 자리 잡고 있죠. 뭐 심지어는 전기 자전거, 전기차 또는 우리가 뭐 TV 리모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리튬 이온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술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되게 통제되고 있지만 여기는 지금 사실 리튬 이온을 1차적으로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여기서 어떤 아까 말했듯이 분리막이 손상돼서 이게 우리가 열폭주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예. 과열이 되면 연쇄 폭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아마 뭐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열폭주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거기 지금 현장 화면을 보면 연쇄적인 폭발들이 일어나거든요. 예.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이게 뭐 지금 아까 열폭주 현상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던 내용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초기에는 진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이게 지금 리튬 전지의 특징이 이게 폭발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밀도도 강하다 보니까 그만큼 폭발성도 강하다. 예. 그래서 이 소방당국이 처음에 그 화재 진압에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만약에 아까 2층에 35,000개의 지금 리튬 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연쇄적인 열폭주 현상으로 이어졌다라고 했으면
정말 그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었겠죠. 예. 근데 이제 예. 네. 소방당국에서 일단은 처음에 대응을 바로 잘했어요. 예. 대응 2단계로 바로 진화를 시도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애초에 이제 저희가 최초에 이제 어떤 그런 브리핑을 들었을 때 뭐 21명 실종자가 나온다,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네. 그때 이후로 계속 뭔가 이런 사망자가 계속 늘어났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전체 사상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피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게 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게 2층에서 발화가 됐다라고 지금 일단 목격자 진술에 의해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망자 대다수가 2층에서 지금 나왔어요. 예. 근데 2층에서도 이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지금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리튬이온의 이 폭발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 그 지금 유해가스들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여기 뭐 불산이라든지 또는 뭐 벤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뭐 신경마비가 오고요. 또 호흡곤란이 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재나 이런 가연성 재질보다도 한 몇백 배 되는 정도의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장 사진 나오지만 지금 검은 연기가 지금 발생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마 2층에 계셨던 지금 실종자, 지금 사망자로 되셨던 그 분들이 아마 지금 바로 지금 피할 새도 없이 아마 급속도로 불이 번졌고 예. 그리고 유해가스가 퍼졌기 때문에 아마 대피로를 찾고 계셨었는데 예. 안 보였을 거예요. 현장에서 보이지 않고 또 문제가 뭐냐면 보이지도 않는데 질식을 해버리죠. 이게 예. 유해가스로 질식을 하고 결국은 지금 머리가 몽롱해지는 그런 상태에서 예. 결국은 지금 대피로를 찾다가 현장에서 이제 쓰러지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왜냐하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그 계단이 거기가 2개가 있더라고 2층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보통 화재가 나면 1층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옥상 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위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 통로를 찾을 새도 없이 지금 불길이 너무 빨리 번졌고 질식하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통로가 잠기거나 막혀 있지 않았지만 찾을 새도 없이 그렇게 질식에 의해서 그렇죠. 예, 예. 과거의 사건들 보면 이런 화재 사건 뭐 제천 그 스포츠센터도 통로가 막혀 예, 있었잖아요. 그 통로 맞습니다. 막혀가지고 못 나가서 사망하고 그러셨는데 이번은 통로는 뚫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워낙 지금 물질이 유해 물질이 워낙 지금 다량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뭐 불산, 벤젠, 뭐 톨루엔 뭐 이런 것들 유독가스를 뭐 정말 그 엄청나게 발산하는 그런 가연성 재질들이 탔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지금 바로 거의 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 그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 그 다음에 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바로 지금 그 지금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다 볼 수 있죠.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열폭주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어감상 열폭주라고 하면은 뭔가 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막 고열이 나는 뭐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분리막이 손상됐을 때를 예. 말씀을 드렸어요. 분리막이 손상되면 여기서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게 되고 지금 이제 과열된다. 그래픽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예. 지금 화면 보면서 예. 지금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음극재 이렇게 다 있는데요. 네. 분리막이 손상되는 경우가 이제 열폭주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열이 되면 분리막이 손상되고 결국 이게 화재와 폭발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왜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에서 이 열폭주가 발생했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왜 화재를 예. 이었을까? 이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현장 검증에서 이어질 문제죠. 네, 리튬 전지에 난 이 불이 물로는 진화가 안 된다면서요? 네, 원래는 물로 진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더 폭발해요. 아, 그렇습니다.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예. 1차 전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2차 전지보다 1차 전지는 물이 닿았을 때 더 크게 폭발할 수 있어서 원래 물로 진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리튬 전지 같은 경우는 마른 모래를 덮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재는 이렇게 불에다가 물을 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 지점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진화가? 그렇죠. 진화를 예.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덮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튬 전지가 폭발
폭발하지 않게 모래를 덮는다든지 팽창 질석이라든지 팽창 진주함을 거의 덮어가지고 막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더 이상의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은 네. 이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네네. 저희가 뭔가 이렇게 수조를 마련해서 그 안에다 이제 자동차를 잠그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내용이란 말이죠. 그게 그렇다면. 왜냐면요. 네.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리튬 이온 전지인데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리튬 전지는 충전이 안 되고 리튬 이온 전지 충전이 돼요. 근데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보호막으로 감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 닿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는 지금 보호막이 없는 그냥 생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튬 전지 그대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물에 닿으면 폭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걸 또 보호막으로 감싸놨기 때문에 이걸 수조에 우리가 지금 항상 보잖아요. 수조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화재를 그렇군요. 진압을 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까 리튬 전지 2차 전지보다 1차 전지가 폭발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게 보호막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수조로 이렇게 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원통형 그 전지라고 하는데 원통형 전지라면은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건전지 모양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건전지에서 지금 패킹 과정에서 이렇게 불이 난 거예요. 이렇게 대폭발이 일어난 건데 네. 근데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물건을 다루는 공장에서의 소방 방제 이게 사전에 어떻게 준비되는지 이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아마 리튬 전지와 관련한 부분에서 법적으로 뭐 어떤 뭐 저 장치라든지 소방 장비를 구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새로운 화두를 던져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화재가 나면은 뭐 대비하는 차원에서 스프링클러를 그렇죠. 설치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예.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사전에 마련되어 있는 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근데 지금 아까 소방당국 내용을 보면은 이게 배터리 작업 중에 뭐 이게 리튬이 극소량만 있어서 뭐 물을 사용해서 진화했다는 얘기도 있긴 해요. 그건 네.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간에 근데 리튬 전지다라고만 가정을 하면 아까 말했듯이 물이 닿으면 위험합니다.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스프링클러는 당연히 화재 진화에 효과적입니다. 가장 예. 효과적인 초기 진화 장치거든요.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리튬 전지는 물이 닿으면 폭발한다. 그러면은 그 상극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결국은 다른 장비들 또는 다른 장치들, 장구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여기 뭐 마른 모래라든지 팽창 질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집에 있는 소화기가 왜 소화기가 있나요? 화재가 났을 때 119 신고했을 때 좀 119 출동하는 그 시간 동안 빨리 그렇죠. 작은 화재는 우리가 그렇죠. 진화할 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공장에서도 이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초기에 신고를 하면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그 연소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리튬 전지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까지 그렇죠. 우리가 예. 타고 있는 시대에 전기 자전거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뭐 집에서 사용하는 리모컨에 있는 배터리들도 리튬 전지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리튬 예. 전지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지금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새로운 지금 대체 자원으로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런 리튬 전지 공장들이 이런 지금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라는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아까 그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86개 리튬 사업장 종합 점검하겠다라고 예, 말씀하셨거든요. 정밀 점검을 하겠다. 예. 그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리튬 전지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화재가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런 큰 사고로 이어진다. 또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라는 것들 이게 새로운 지금 우리가 또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창고 화재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창고 화재들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법이 개선됐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샌드위치 패널이 2020년 12월부터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개선된 그 제품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개선됐는데 예. 지금 이것이 지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그러니까 리튬 전지 공장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뭔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예. 법적으로든 네.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과거보다 리튬 사용량 많아지고 또 생산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제도적 부분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지금 한 명이 추가 실종됐을 수 있다 이런 진술이 확보가 네. 됐고 추가 수색 중인데 네. 건물이 붕괴되지 않을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되거든요. 그게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더라고요. 안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외장재는 그 지금 샌드위치 패널인데 이게 아마 그 2020년 12월 이후에 개정된 상황으로 지금 샌드위치 패널이 아마 설치가 된 것이어서 아마 안전 기준에는 충족된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이게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사진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보면 이제 지붕도 뭔가 주저앉은 것 같고 네. 벽도 굉장히 이제 허물어져 있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불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좀 약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붕괴될 우려 뭐 이런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철근 예. 콘크리트는 사실은 지금 여기 온도는 한 1000도에서 1300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지붕이 무너져 내린 그런 온도를 봤을 때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나머지 아까 말했듯이 뭐 천장이 지금 무너져 내렸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뭐 철근 콘크리트 외에도 새로운 이런 장비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결국은 뭐 컨베이어를 증설한다든지 크레인이나 뭐 렉, 선반 이런 것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재의 온도를 더 높였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듯이 리튬 전지와 나머지 가연성 물질들이 합해지면서 1000도 이상의 온도를 발생시켰고 지금 건물이 지금 외벽이 어느 정도 뭐 찌그러진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천장이 예. 무너진 예. 모습들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추가 붕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소방 당국에서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아마 아까 3시 10분 이후에 지금 현장에서도 이 더 추가적으로 붕괴될지 여부를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명 구조가 시급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렇죠. 인명 구조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서 소방대원이 들어갔을 때 소방대원도 희생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지금 더 이상 추가 붕괴는 없을 것이다 판단하고 인명 구조에 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우리 취재진도 그렇고 소방대원들도 그렇고 구호 활동에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아까 이제 리튬 전지라는 것이 이제 저희 일상 생활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흔한 전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그러면 저희가 일상 생활에서 이 전지를 사용할 때도 뭔가 유의할 점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폭발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새롭게 와닿는데. 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리튬 전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지는 가공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1차 전지로 여기 현장에 공장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충분히 가공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지만 그래도 강한 충격을 일단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고온 뭐한 150에서 200도씨 이상의 뭐 예를 들어 뭐 불 안에다 집어넣는다든지 이랬을 때 또 폭발 가능성도 있고요. 뭐 예. 또 리튬 전지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물에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아까 말했듯이 또 이게 열폭주 현상으로 또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물에 약하고 또 강한 충격에 약하고 그다음에 또 약 200도 이상의 고온에 약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그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지금 그렇게 따졌으면 굉장히 많이 폭발했겠죠. 물론 폭발하는 그런 지금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네. 충분히 이제 안전 장치를 많이 마련해 놓고 아까 말한 보호막도 쌓아놓고 이랬기 때문에 제어 장치도 놓고요. 그래서 뭐 평소에 그렇게 위험하다거나 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조회사들에서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갖고 출시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다만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가 1차 전지를 만드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품으로 나온 상태가 아니라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검증 포장도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어떤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에서도 지금 바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130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바로 구성한 것은 지금 이게 지금 희생자가 너무 많잖아요. 예. 안타까운 사고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발화가 된 부분이 좀 미심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빨리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빠르게 지금 수사본부를 구성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현장에서 지금 관리 부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예. 강한 충격을 줬다든지 이거 가정입니다. 전 가정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그 열폭주 현상으로 이어져서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이게 했다, 어떤 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예. 이건 우리가 이제 법적인 문제로 가야 되는 아. 거죠. 이 수사본부가 수사하는 거에 따라서 뭐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있고 최근에 뭐 중대재해 처벌법도 있잖아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받은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예. 이게 충분히 지금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화의 부분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아직 명명백백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이 당일 근로자 명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이 근로자 안전교육을 또 제대로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예. 같아요. 근데 지금 근로자 여기 명단이 사라졌다는 것 같아요. 아마 다 음. 불에 타가지고. 그래서 그게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시신이 다 소사가 됐다라고 예, 전해져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훼손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지금 다 대조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아마 인적사항을 다 대조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에게도 좀 안타까운 내용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어쨌건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안전 뭐 점검이라든지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지금 작업이 이루어졌냐 이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망자가 너무 많은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예. 현장에서 지금 어떤 안전 교육 또는 예. 이런 과정이 이어졌나 이런 예. 것도 밝혀봐야 될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 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이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